그리고 하나 또 궁금했던 게 이 독자분들이 보내주셨던 질문 중에 거의 대부분이 번아웃, 슬럼프, 매너리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어요. 누구나 한 번쯤은 다 겪고 오랫동안 겪다가 그게 이제 일종의 디포트 값이 되어버린 분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 역시도 최근에 번아웃을 아주 심하게 겪기도 했고요. 이 환경은 그대로인데 내가 나 스스로를 어떻게 모티베이션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지금 성장이 둔화됐다라고 느껴지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스스로에게 동기부여를 해야 되나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작가님은 그럴 때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번아웃을 겪을 만큼 일 자체에서 에너지를 얻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일은 일이고 나는 나고 너와 나는 분리되어야 하고 의도적으로 끝없이 거리를 두려고 애썼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야지 내 일이 잘 돌아갈 수 있으니까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요. 일 자체를 대하는 태도를, 그러니까 어떤 대단한 목표를 세운다거나 어떤 성취감을 위해서 달려가지 않고, 저는 힘들 때면 시선을 되게 좁혀요. 매우 좁혀요. 그러니까 대의 이런 거는 없고 모르겠고, 오늘 내가 해야 되는 일은 이것 그리고 간다. 이것만 하면 돼. 출근만 하면 돼. 라고 계속해서 더 좁혀서 스스로에게 너무 많은 생각을 하지 않도록 그냥 그것을 해낸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말을 해주려고 애썼고요. 또 동시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문장이 있는데, 미생에 나왔던 내바두기니까 라는 말을 저는 정말 좋아하는데, 내일이니까 나만이 이것을 똑바로 가게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일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어야 되고, 나는 오늘 이 시선을 좁혀가지고 이것만 잘 되게 하면 돼 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좁히고, 그리고 한 문장만 그렇게 이야기해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건 내 일이니까, 나는 여기에 온 이유는 누군가 잘 지내기 위해서도 아니고 뭘 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나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이것만 하면 돼 라고 해서 계속 좁혀줬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번아웃 오는 분들의 사실 공통점 중에 하나가 일이 주는 어떤 성취감, 그 도파민의 쾌감이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중독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를 너무 이 과로에 몰아넣고 있는 그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듣다 보니 의도적으로 뭔가 일이 주는 어떤 성취감에 너무 막 취하지 않고 네. 그런 만큼 또 일이 주는 실패에도 너무 크게 실망하지 않고 일종의 좀 균형 감각을 맞추려는 네네. 시도로도 느껴집니다. 맞아요. 제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건 것 같아요. 어떤 성취감을 이룬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래서 기분이 어떠세요? 라고 물으면, 그냥 그게 잘 돼서 다행이에요 정도고, 이것은 나의 것이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거는 우리 팀의 어떤 성과고 내가 잘한 일이고 너무 자랑스러워할 만한 일이지만, 그것과 인간 김민철은 별개의 문제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잘 돼서 다행이고 너무 좋지만 이것이 나라는 사람을 규정하는 어떤 요소가 될 수 없다? 라고 저는 철저하게 좀 분리를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성과에 도취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런 것과는 좀 거리가 먼 유형의 인간인 것 같아요. 네, 막 10만 부가 나갔는데 어떠세요? 나갔나 봐요. 같은 이런 느낌? 그냥 그 잘 됐네요. 같은 남의 그 성과는 나의 것이 아닌 것처럼 좀 거리감을 계속 두는 것 같아요. 네. 또 팀원들한테 딴짓을 많이 권유하신다고 들었어요. 작가님 본인도 이제 회사 생활을 하시면서 작가로도 오랫동안 활동을 해오셨잖아요. 이렇게 회사 밖에서의 자신을 만들어 나가는 시간이 이제 회사 안에서의 나와 서로 등을 기대면서 좀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관계가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던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이 딴짓으로 환기하는 이 모든 과정들이 작가님의 직장 생활에 어떤 활기를 불어 넣어줬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실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 자신이 어떤 류의 사람인지를 알아채는 게 되게 중요한데, 저는 옛날부터 알고 있었어요. 저는 딴짓을 하면 거기서 에너지가 되게 많이 충족이 되어가지고 그걸로 일상생활을 잘 영위할 수 있는 사람, 학교 다닐 때도 뭔가 동아리 활동을 하면 그게 신이 나서 공부도 더 잘 되는 그런 류의 사람이라는 거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팀원들한테도 계속해서 딴짓을 권하고, 야 빨리 인스타그램 계정을 열어봐봐, 그림을 그려봐봐, 야 글을 써, 너 누구를 만날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타입이기도 하고, 그리고 스스로도 계속해서 딴짓을 합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매일매일을 잘 살아나가기 위한 어떤 에너지를 얻기 위한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다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언젠가는 퇴사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회사 안에 있을 때 최대한 딴짓을 하면서 나의 스페셜리티가 어디에 있는지를 계속해서 타진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머릿속으로는 우리는 100만 유튜버일 수도 있고, 그리고 정말 호젓한 내가 마음에 드는 카페를 연 주인장이 될 수도 있지만, 알고 보면 나는 커피에 되게 취약한 사람일 수도 있고, 조금 커피를 배워보면 그렇게 관심이 없다라는 걸 느낄 수도 있어요. 저는 제가 손으로 뭘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도자기를 한 8년 거의 10년 정도 했었는데, 그거를 하면서 깨달은 거는, 이 일은 나의 평생 직장이 될 수가 없겠구나, 나는 이 일을 더 잘하고 싶어 하지 않는구나 라는 거를 8년이 지났을 때 깨달았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그 딴짓을 하는 동안 저의 일상은 또 엄청난 에너지를 얻었으니까요. 근데 회사 안에 있을 때만큼 딴짓하기 좋을 때가 없어요. 딴짓을 하다가 실패를 해도 회사 다음날 출근하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최대한 나를 멀리 뻗어보는 것, 그거가, 그리고 그게 나의 미래 준비이기도 하고 일종의 연금 준비하는 것처럼 나의 일을 준비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딴짓 여러분 하셔야 합니다. 안전한 곳에 있을 때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지금의 나를 지탱하는 힘이기도 하지만, 또 퇴사 이후의 삶을 상상할 수 있는 약간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일종의 상상력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뿌리가 있어야 이게 흔들리지 않고 나중에 쓰러지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점점 그 깊은 풍성한 뿌리를 가진 자기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